자바 스윙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 컴포넌트 중에서 콤보박스와 리스트에 대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단순 레이블 컴포넌트나 버튼 컴포넌트와 달리 리스트나 콤보박스라는 컴포넌트는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이기도 합니다. 소위 MVC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컴포넌트인데, 여기서 MVC라는 것은 하나의 컴포넌트가 동작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표시 형식이나 표시 내용 그리고 이벤트 처리들을 하나의 객체가 전부 다 수행하기보다는 역할별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큰 특징들이 보면 서로 독립적인 객체들이 고유한 책임을 맡아 가지고서 주어진 일들을 상호작용해 나가면서 처리해 주는 데 있잖아요. 자, 따라서 화면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뷰라는 부분이 해당할 것이고, 그 화면에 보여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모델, 또 그 화면을 통해서 사용자 입출력을 처리하는 부분을 컨트롤러라고 했을 때, 기존의 버튼 같은 경우는 이 뷰와 모델 컨트롤러가 모두 다 하나의 J버튼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었었잖아요. 반면에 일부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UI 델리게이트 객체라고 해서 뷰와 컨트롤러는 여전히 한 덩어리로 묶어두되 그 뷰를 통해서 보여질 모델 부분들을 별도의 객체로 따로 떼어놓고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콤보박스나 리스트 같은 컴포넌트가 대표적인 UI 델리게이트 객체가 되어질 텐데, 콤보박스나 리스트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 하나의 콤보박스를 통해서 표시되어질 내용물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화면에 보여지는 콤보박스 그 자체, 또 콤보박스가 선택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해줘야 할지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뷰와 컨트롤러의 묶음인 콤보박스 객체를 화면에 배치해 놓고 사용자 입출력을 담당하도록 하되, 그 뷰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내용을 별도의 모델 객체로 떼어놓고 이 둘이 상호작용해주게 한다라고 한다면 콤보박스를 통해서 표시되어질 내용들을 손쉽게 교체하거나 또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처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MVC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징은 한 개의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혹은 외부 모습과 상관없이 나만의 데이터 구조를 통해 소위 모델의 내용, 즉 데이터의 내용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바 스윙에서는 모델 객체를 위해서 디폴트 어쩌고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모델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정의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좀 더 간단하게는 벡터와 같은 컬렉션 객체와 같이 연동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 그런 벡터와 같이 사용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버박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바 스윙에서의 컴버박스는 jConvertBox라는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로 제공이 되어져요. 컨버박스라고 하면 하나의 텍스트 필드와 그리고 버튼 그리고 리스트라는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복합적인 컴포넌트이기도 해요. 다만 평상시에는 선택 목록만 나오다가 선택 목록을 선택했을 때 아래로 리스트가 펼쳐져서 사용자가 다수의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는 일종의 드롭다운 박스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그런 구성 요소이죠. 따라서 이 컨버박스 상에 나열되어질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문자열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꼭 문자열만 나열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객체들도 콤보박스 상에 나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콤보박스 상에 표시되어질 문자열들은 각각의 객체에서의 toString 메서드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문자열들이 표시가 되어진다라는 점만 유의를 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콤보박스 객체를 보면 단순하게는 제네릭 타입의 1차원 배열을 통해서 그 목록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혹은 제네릭 타입의 벡터를 통해서 목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명시적으로 컨버박스 모델이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모델 객체를 통해서 역시 이 jConvertBox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표시되어질 내용들을 나타내 주도록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폰인포라는 클래스를 하나 두었고 그 폰인포라는 클래스에 벡터를 두었어요. 어떤 지인에 대한 연락처를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가 폰인포라고 한다면 이 폰인포의 벡터를 통해서 우리는 지인들의 연락처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현재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인 화면 구성을 했고 현재 생성자에서 보면 readData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벡터에다가 폰인포의 샘플 데이터들을 몇 개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파일로부터 읽어드리거나 하는 그런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buildGUI라는 함수 안에서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화면 구성을 하도록 했는데 자, 글자가 작으니까 실제 코드를 보고 해봅시다. 현재 buildGUI에서는 현재 콤보박스 객체를 만들 때 이 콤보박스가 제너릭 타입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폰인포드를 저장할 수 있는 콤보박스에 대한 참조 변수와 폰인포드를 저장할 수 있는 콤보박스 객체를 제너릭 타입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생성자의 인수로 바로 폰인포의 벡터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폰인포의 벡터를 통해서 폰인포 객체들을 전달받아 화면에 나열해주는 형태로 콤보박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성되어진 콤보박스에 대해서 현재 기본적으로 콤보박스가 한번 펼쳐졌을 때 최대 3칸만큼 펼쳐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었고 그렇게 설정되어진 콤보박스를 프레임의 배치 관리자를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설정해서 그곳에다가 직접 부착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샘플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콤보박스가 펼쳐지어질 때 기본적으로 set maximum row count라는 메서드로 설정한 3칸만큼만 보여지고 나머지는 스크롤바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자, 이런 콤보박스 역시 이벤트와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콤보박스에서 특정 항목이 선택되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액션 이벤트가 발생되어지기도 해요. 또 콤보박스에서는 하나의 항목이 선택되어짐에 따라 라디오 버튼 비슷하게 자동적으로 기존의 항목은 선택이 해제되어지고 새로운 항목이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처리도 일어나겠죠. 자, 따라서 아이템 이벤트를 가지고서 이벤트 처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했듯이 액션 이벤트는 어떤 선택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새롭게 이벤트가 발생되어지는 데 반해서 아이템 이벤트는 기존의 선택이 해제되어지고 새로운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한해서 발생되어지는 더불어서 선택되어진 항목도 아이템 이벤트가 해제되어진 항목도 아이템 이벤트가 각각 발생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용자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서 콤보박스 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우리가 써볼 만한 것은 getSelectedIndex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선택되어진 항목의 인덱스 값 첫 번째 요소가 0번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인덱스 값을 얻을 수 있고 혹은 getSelectedItem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선택된 항목의 객체를 직접 반환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선 예제에서 보면 현재 단순 문자열만 나열했지만 사실 이 문자열은 콤보박스가 문자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폰인포 객체를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따라서 내가 여기서 어떤 특정 항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선택된 항목에 대한 폰인포 객체를 얻어낼 수 있는 작업도 수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폰인포라는 클래스에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폰인포 객체가 콤보박스 상에 나타내어졌을 때 어떤 문자열로 나타내어질 것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콤보박스 객체에 대해서는 아이템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도 액션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도 각각 설정을 해보았어요. 자, 워낙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에 대한 리스너를 모두 다 연결할 필요는 없겠죠. 자, 다만 아이템 이벤트와 액션 이벤트가 언제 어떻게 호출돼서 어떤 차이들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했습니다. 각각 멤버 변수 형태로 리스너 객체들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놨는데 현재 아이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초이스 이벤트 리스너라는 참조 변수에는 아이템 스테이트 체인지드라는 아이템 리스너로부터 제공되어진 핸들러 메서드들을 정의를 해놓고 있고
select event listener라는 참조 변수는 액션 리스너로부터 전달받은 액션 performed라는 핸들러 메서드를 정의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액션 이벤트부터 살펴볼게요. 자, 액션 이벤트는 그저 선택에 대한 이벤트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액션 performed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이벤트 객체로부터 이벤트 소스를 얻어본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현재 이 리스너는 콤보박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 소스 객체를 폰인포의 콤보박스로 캐스팅해서 참조 변수를 통해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유지되어진 콤보박스 객체에 대해서 현재 선택되어진 항목의 값, 하나의 객체 값을 얻어내도록 해본 것이에요. 현재 이 콤보박스는 폰인포의 콤보박스이기 때문에 현재 얻어낸 항목의 값은 폰인포 객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다운캐스팅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운캐스팅한 객체에 대해 show 메서드로 호출을 해주게 되면 폰인포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show 메서드가 직접 처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어떤 항목이라는 형태로 출력이 되어지겠죠. 자, 반면에 아이템 리스너인 경우에 살펴보면 아이템 리스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리스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get state chang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선택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두 가지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selected 혹은 deselected라는 내용을 출력해주고, 같은 관점에서 현재 이벤트 객체에 대해 그 이벤트를 발생한 항목에 대한 값을 얻어내고, 이 경우에 보면 getSource라는 메서드는 콤보박스 객체가 되겠지만 아이템 이벤트에서 getItem이라는 메서드는 현재 선택되어진 그 항목 혹은 해제되어진 그 항목을 나타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폰인포 객체로 다운캐스팅해서 역시 show라고 호출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액션 이벤트와 같은 방식으로 getSource를 통해서 비슷하게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프로그램 실행해보면, 자, 현재 홍길동이라는 항목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홍길동을 선택하면 선택이 일어났기 때문에 액션 이벤트를 통해 내용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선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템 이벤트는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반면에 현재 홍길동이라는 내용에서 일찜해라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면 선택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시 액션 이벤트 발생하지만 기존의 홍길동이라는 항목에서는 해제가 일어나고 일찜해라는 항목이 새롭게 선택이 되어진 것에 따라서 아이템 이벤트에 대한 처리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관심 있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항목이 선택됐을 때마다 그것이 선택되어 있던 아니던 상관없이 항상 이벤트가 발생되어지기를 희망한다? 액션 이벤트 사용하면 되겠어요. 하지만 선택이 변화했을 때에 대해서만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아이템 이벤트를 통해서 처리해 볼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컴포넌트는 현재 JList라는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다수의 항목들을 나열을 해주고 그 중에 하나의 항목 혹은 여러 개의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이기도 해요. 보통 스크롤 가능한 형태의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JScrollPane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콤보박스의 드롭다운 리스트가 바로 이 JScrollPane과 연결되어진 리스트 컴포넌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JList라는 클래스는 앞서서 봤던 콤보박스처럼 단순히 제네릭 타입의 1차원 배열이나 혹은 벡터를 통해서 리스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혹은 그 자신의 리스트 모델 객체를 통해서도 리스트를 생성을 해볼 수 있어요.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콤보박스와 거의 유사한데, 자, 차이점은 리스트와 연관되어지는 이벤트는 액션 이벤트나 아이템 이벤트가 아니라 현재 스윙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 관련한 클래스로 리스트 셀렉션 이벤트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스트 셀렉션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어진 리스너 객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value changed라는 핸들러 메서드를 적절히 정의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만들 때 문자열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의 객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어 두되 그 리스트에 표시되어질 내용으로 벡터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벡터를 리스트의 내용으로 삼도록 구성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리스트 자체가 선택되었을 때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도록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리스트 셀렉션 리스너라는 것을 추가해 주어서 현재 리스트 선택에 따른 처리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추가나 삭제 행위를 통해서 리스트의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자,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내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전체 내용은 벡터가 갖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에다가 내용을 추가하도록 처리하되 벡터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현재 벡터의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벡터의 값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 리스트에 대해서 update UI라는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야, 너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모델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화면을 갱신해 라는 처리를 해줌으로써 뷰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는 리스트에게 모델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다음과 같은 구성에서 바나나라는 항목을 추가 버튼 눌러주게 되면 리스트에 추가되어지는 효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가 버튼이 눌렸을 때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벡터에 추가하는 것이고 그 벡터의 내용을 리스트에다가 다시 갱신해서 나타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특정 항목을 선택하고 나서 삭제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요소를 벡터에서 삭제하고 리스트에서도 숨겨주는 그런 처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콤보박스와 리스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기본 컴포넌트보다는 좀 뭔가 복잡한 구성을 취할 수 있고 사실 강의 영상에서 다룬 것보다 좀 더 확장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네릭 타입의 컴포넌트를 생성해서 벡터와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